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CEO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인데요. 오늘 그의 세계관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4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거의 6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바로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가치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회사가 테크 업계에서 갖는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 회사 시작부터가 좀 흥미롭습니다. 회사 이름이 팔란티르잖아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보는 돌이죠.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뜻인데 뭐랄까 이 이름 자체가 회사의 정체성과 앞으로 벌어질 논란을 처음부터 암시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알렉스 카프라는 이 복잡한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5가지 키워드로 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보는 돌에서 시작해서 그의 독특한 철학, 정치관, 그리고 기술에 대한 변호, 마지막으로 그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럼 모든 논란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팔란티어는 뭐라는 회사고 왜 항상 그 이름 앞에는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걸까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핵심 사업은 이거예요. 정부기관을 돕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융기록, 통화기록, 소셜미디어. 이 모든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팔란티어는 이걸 한데 모아서 그 안에서 어떤 패턴과 의미를 찾아주는 겁니다. 고객 명단을 보면 바로 감이 오죠. 미국 정부, 이스라엘 방위군, 모사드 같은 기관들이 주 고객이에요. 특히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와의 계약은 이 회사가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알렉스 카프의 모든 말과 행동, 그 뿌리가 되는 철학적 토대를 들여다 볼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그를 이해하는 거의 모든 열쇠를 쥐게 되는 셈입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알렉스 카프의 세계관을 그대로 꿰뚫는 핵심입니다. 그가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다라고 말하는 세뮤얼 헌팅턴의 말인데요. 서구의 힘이라는 게 무슨 숭고한 가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조직화된 폭력, 다시 말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쓰는 능력에서 나왔다는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인 거죠. 카프는 세상을 보는 2가지 관점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봐요. 한쪽은 자신의 관점, 다른 한쪽은 그가 늘 비판하는 엘리트들의 관점. 그러니까 한쪽은 힘이 있어야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우리의 가치 자체가 바로 힘의 원천이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카프한테 이 둘은 절대 타협이 안 되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엘리트들이 이런 힘의 현실을 자꾸 무시하니까 오히려 서구가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들마저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왜 팔란티어가 국방, 정보기관과 그렇게 긴밀하게 일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건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셈이죠. 서구의 힘은 조직화된 폭력에서 나온다. 이 생각이 그의 정치적 신념에는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 부분이 그의 논쟁적인 정치관을 푸는 열쇠입니다. 카프는 자기 정치 성향을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이랑 정당이 변했다. 특히 요즘의 진보는 진짜 진보가 아니라는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비판을 서슴지 않죠. 그의 복잡해 보이는 정치적인 계산법은 사실 딱 2가지 핵심 이슈로 정리됩니다. 바로 이민 문제,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억제력, 이게 전부입니다. 이 2가지 문제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견해가 좀 달라도 그건 기꺼이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초점은 아주 명확하게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팔란티어 기술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란을 정면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 카프는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변호할까요? 비평가들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결국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라는 게 거대한 감시도구 아니냐는 겁니다. 그의 첫 번째 방어 논리는 이겁니다. 제품 설계 자체가 남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활동이 절대 바꿀 수 없는 감사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죠. 누가, 언제, 무엇을 받는지 전부 다 기록되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순간 그 자체가 증거로 남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2번째 방어 논리는 회사의 실제 행동, 즉 선택에 대한 겁니다.
팔란티어는 스스로 명확한 윤리적 기준, 레드라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카프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바로 팔란티어가 윤리적인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힌 사업들이에요. 무슬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제안이나 중국, 러시아 정부와는 사업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자신들이 넘지 않는 명확한 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카프가 동료 기술자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침묵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아주 절박한 행동 촉구입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목소리를 내는데 왜 합리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있냐는 거죠. 결국 카프의 이 거친 화법은 어쩌면 의도된 전략인 셈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직설적인 태도가 기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만 하는 목소리들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라고 믿는 거죠. 자, 이렇게 알렉스 카프의 세계관을 한번 쭉 따라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그의 이런 거침없는 직설은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미덕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악덕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